여러분, 오늘 78세 시니어의 절실한 고백 들려드릴게요. 인천 최순덕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인데요. 순덕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나이 들면서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근데 이것만은 잃으면 안 됐습니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오늘 순덕님이 깨달은 나이 들수록 잃으면 안 되는 것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덕이고 78세예요. 인천에서 혼자 살아요. 나이 들면서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거든요. 근데 이것들만은 잃으면 안 됐습니다. 잃고 나서 후회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이 들수록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것 아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잃으면 안 되는 건요. 자존심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버드대 노년존엄연구소에서도 자존심이 노년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저는 70세까지 자존심이 있었어요. 당당했거든요. 자식한테도 당당했습니다. 돈 달라고 안 했어요.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당당했어요. 그걸 안 했습니다. 자존심이 있었어요. 71세부터 자존심을 잃기 시작했어요. 돈이 떨어졌거든요.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됐어요. 아들한테 손 벌렸습니다. 아들아, 돈 좀 줘. 생활비가 부족해. 처음 부탁했을 때 창피했어요. 자존심 상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이 30만 원 줬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72세 때 더 심해졌어요. 매달 아들한테 손 벌렸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 좀 줘. 매달 부탁했어요. 아들이 짜증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맨날 돈 달라고 해? 아껴 쓰면 안 돼. 자존심 상했어요. 73세 때 더 무너졌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돈 관리 좀 하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자존심이 바닥났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듣다니. 74세 때 완전히 잃었어요. 아들이 용돈 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아껴 쓰세요. 다음 달에는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구걸하는 기분이었어요.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 눈치 봤어요. 용돈 받을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고개 숙였어요. 친구들 만날 때도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밥 먹으면 제가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냈어요. 미안했습니다. 자존심 상했어요. 75세 때 깨달았어요. 자존심을 잃으면 안 되는구나. 자존심 없으면 사람이 초라해지는구나. 후회했습니다. 하버드대 노년존엄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자존심을 잃은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우울증이 평균 11.7배 높고 자살 생각은 9.4배 많으며 삶의 만족도는 87% 낮다고 해요. 저는 76세부터 자존심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아들한테 손 안 벌렸습니다. 연금으로만 살았어요. 아껴 썼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도 제 돈으로 냈어요. 적게라도 냈습니다. 자존심을 지켰어요. 78세가 된 지금 자존심이 있습니다. 당당해요. 나이 들수록 자존심은 절대 잃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잃으면 안 되는 건요. 건강이에요. 이게 정말 절실한데요. 스탠포드대 노년의학연구소에서도 건강이 노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저는 65세까지 건강을 소홀히 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운동 안 했습니다. 귀찮아서요. 밥도 대충 먹었어요. 남은 반찬으로 때웠습니다. 건강검진도 안 받았어요. 바쁘다고 미뤘습니다. 건강을 신경 안 썼어요. 66세 봄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단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병원 안 갔어요. 그냥 참았습니다. 파스 붙이고 넘어갔어요. 67세 때 더 아팠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어요. 그때도 병원 안 갔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68세 봄에 병원 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진작 오셨으면 약으로 됐는데. 이제는 수술해야 해요. 충격이었습니다. 수술했어요. 3개월 재활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을 미리 챙길 걸. 69세 때 당뇨가 왔어요. 혈당이 높았습니다. 또 방치했어요. 약 안 먹고 식단 조절 안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70세 때 합병증이 왔어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망막증이래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왜 관리를 안 하셨어요? 당뇨는 관리하면 괜찮은데 방치하면 이렇게 돼요. 후회했습니다. 71세 때 심장도 안 좋아졌어요. 협심증이래요. 약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개 먹었어요. 무릎약, 당뇨약, 혈압약, 심장약, 콜레스테롤약이요. 72세 때 깨달았어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밖에도 못 나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만 봤어요. 병원만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병원 갔어요. 무릎 치료, 당뇨 검사, 심장 검사 받았습니다. 병원이 일상이었어요. 73세 때 더 깨달았어요. 건강을 잃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구나. 병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 나왔습니다. 약값도 20만 원 나왔어요. 재활치료비도 30만 원 나왔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병원비로 나갔어요. 저축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스탠포드대 노년의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건강을 잃은 시니어가 건강한 시니어보다 의료비가 평균 8.7배 많고 삶의 만족도는 89% 낮으며 우울증은 12.4배 높다고 해요. 저는 74세부터 건강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첫째, 매일 걸었어요. 30분씩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걸었어요. 둘째, 밥을 잘 먹었습니다. 단백질 챙겨 먹었어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먹었습니다. 셋째, 약을 챙겨 먹었어요. 매일 5개 먹었습니다. 하나도 안 빼먹었어요. 넷째, 정기검진 받았습니다. 3개월마다 받았어요. 78세가 된 지금 건강이 조금 좋아졌어요. 무릎도 덜 아프고 혈당도 조절되고 심장도 안정됐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절대 잃으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잃으면 안 되는 건요. 친구예요. 이게 정말 소중한데요. 하버드대 성인발달연구에서도 친구가 장수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저는 60대까지 친구가 많았어요. 20명 있었거든요. 학교 친구, 직장 친구, 동네 친구 많았습니다.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2-3번 만났습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재미있었어요. 친구가 많았습니다. 68세부터
친구를 잃기 시작했어요. 친구 순자가 죽었습니다. 암이었어요. 장례식 갔습니다. 슬펐어요. 69세 때 친구 영자가 죽었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갑자기였습니다. 충격이었어요. 70세 때 친구 정자가 중풍 걸렸어요. 요양원 갔습니다. 못 만났어요. 친구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71세 때 더 많이 잃었어요. 친구 미자가 치매 걸렸습니다. 대화가 안 됐어요. 친구 복자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자식 따라 내려갔어요. 못 만났습니다. 친구가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어요. 72세 때 제 잘못으로 친구를 잃었어요. 친구분이랑 싸웠습니다. 사소한 일로 싸웠어요. 제가 사과 안 했습니다. 자존심 세워서요. 분이도 사과 안 했어요. 1년 동안 안 만났습니다. 그러다 분이가 죽었어요. 폐암이었습니다. 장례식 갔는데 후회했습니다. 사과할 걸, 화해할 걸. 친구 은자랑도 멀어졌어요. 은자가 이사 갔습니다. 서울로 갔어요. 자주 못 만났습니다. 전화만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73세 때 친구가 7명 남았어요. 20명에서 7명으로 줄었습니다. 3분의 1만 남았어요. 외로웠습니다. 74세 때 더 줄었어요. 친구 옥자가 죽었습니다. 친구 선자가 아파서 집에만 있었어요. 못 만났습니다. 친구가 5명 남았어요. 무서웠습니다. 75세 때 깨달았어요. 친구를 잃으면 정말 외롭구나. 말할 사람이 없구나. 혼자구나. 하루 종일 말 안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외로웠습니다. 하버드대 성인발달연구에 따르면 친구가 없는 시니어가 친구가 있는 시니어보다 사망률이 평균 64% 높고 외로움은 11.8배 높으며 우울증은 9.7배 높다고 해요. 저는 76세부터 친구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첫째, 자주 연락했습니다. 남은 친구들한테 전화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둘째,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2번 만났습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만났어요. 셋째, 사소한 일로 안 싸웠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참았어요. 화해했습니다. 친구가 소중하니까요. 넷째, 새 친구도 사귀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3명 사귀었어요. 78세가 된 지금 친구가 8명이에요. 자주 만납니다. 외롭지 않아요. 나이 들수록 친구는 절대 잃으면 안 돼요. 4번째로 잃으면 안 되는 건요. 취미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MIT 노년활동연구소에서도 취미가 삶의 의미를 만든다고 했어요. 저는 60대까지 취미가 있었어요.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복지관에서 배웠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갔어요. 노래 배우고 불렀습니다. 재미있었어요. 그림도 그렸습니다. 수채화 배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렸습니다. 꽃이랑 풍경 그렸어요. 즐거웠습니다. 취미가 있었어요. 68세부터 취미를 잃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복지관 못 갔습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었거든요. 노래 그만뒀어요. 그림도 그만뒀습니다. 손이 떨려서 못 그렸어요. 취미가 사라졌습니다. 69세 때 완전히 잃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TV만 봤어요. 하루 종일 TV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무료했어요. 시간이 안 갔습니다. 하루가 일주일 같았어요. 70세 때 더 무료했어요. 할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게 없었어요. 그냥 TV 보고 낮잠 자고 TV 보고 잤습니다. 의미 없었어요. 왜 사는지 몰랐습니다. 71세 때 우울해졌어요. 취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었습니다. 살맛 안 났어요.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똑같았어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루했어요. 72세 때 깨달았어요. 취미를 잃으면 삶이 무료해지는구나. 의미가 없어지는구나. 슬펐습니다. 73세 때 더 깨달았어요. 취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는구나. 복지관 안 가니까 친구들 못 만났습니다. 그림 안 그리니까 모임 못 갔어요. 집에만 있었습니다. 외로웠어요. 74세 때 또 깨달았어요. 취미가 없으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는구나. 집에만 있으니까 운동 안 했습니다.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무릎도 더 아프고 허리도 더 아팠습니다. 악순환이었어요. MIT 노년활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취미가 없는 시니어가 있는 시니어보다 우울증이 평균 10.8배 높고 치매 발생률은 67% 높으며 삶의 만족도는 84% 낮다고 해요. 저는 75세부터 취미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첫째, 노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갔어요. 무릎 아파도 갔습니다. 천천히 계단 올라갔어요. 노래 배웠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둘째,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요가 배웠습니다. 몸이 부드러워졌어요. 셋째, 매일 시간을 정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노래 연습했어요. 오후 4시에는 요가 했습니다. 매일 했어요. 78세가 된 지금 취미가 2개예요. 바빠요. 매일 할 게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요. 재미있어요. 나이 들수록 취미는 절대 잃으면 안 돼요. 5번째로 잃으면 안 되는 건요. 희망이에요. 이게 정말 절실한데요. 스탠포드대 노년심리연구소에서도 희망이 생존의 이유라고 했어요. 저는 65세까지 희망이 있었어요. 앞으로 뭘 할까 생각했거든요. 70세 되면 여행 가야지 생각했습니다. 75세 되면 손주 대학 가는 거 봐야지 생각했어요. 80세 되면 자식들 잘 사는 거 봐야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68세부터 희망을 잃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죽었거든요. 같이 여행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어요. 69세 때 더 잃었습니다. 손주가 유학 갔어요. 대학 가는 거 못 봤습니다. 희망이 없어졌어요. 70세 때 완전히 잃었어요. 앞으로 뭐 하지? 생각했는데 없었습니다. 여행, 몸이 안 따라줘. 취미, 시작하기 늦었어. 뭐 배우기, 머리가 안 돌아가. 희망이 없었어요. 71세 때 절망했어요. 미래가 안 보였습니다. 앞으로 뭐 하며 살지 몰랐어요. 그냥 살다 죽는 거지.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어요. 일어나서 뭐 해? 할 것도 없는데 72세 때 더 절망했어요. 10년 후를 상상했습니다. 82세. 더 늙고 더 아프고 더 외롭고
그게 미래였어요. 기대할 게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73세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울었어요. 왜 사는지 몰랐습니다. 의미가 없었어요. 74세 봄에 딸이 말했어요. 엄마 작은 희망이라도 가져봐. 내일 뭐 할까? 다음 주 뭐 할까? 작은 희망이라도 가져봐.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맞아, 작은 희망이라도 가져야지. 74세 여름부터 희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째, 내일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내일 친구 만나야지. 내일 복지관 가야지. 작은 희망이었어요. 둘째, 다음 주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영화 봐야지. 다음 주 미용실 가야지. 작은 희망이었어요. 셋째, 다음 달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달 손주 생일이야. 선물 사야지. 작은 희망이었어요. 75세 때 더 큰 희망을 만들었어요. 올해는 제주도 가야지. 올해는 건강해지야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신났어요. 오늘 뭐 할까? 기대됐습니다. 76세 때 희망이 커졌어요. 8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손주 결혼하는 거 봐야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잘 만났어요. 스탠포드대 노년심리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희망이 있는 시니어가 없는 시니어보다 사망률이 평균 71% 낮고 행복도는 15.7배 높으며 우울증은 12.3배 낮다고 해요. 78세가 된 지금 희망이 있어요. 80세까지 건강하게 살 거예요. 85세까지 친구들이랑 즐겁게 살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희망은 절대 잃으면 안 돼요. 여섯 번째로 잃으면 안 되는 건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정말 슬픈데요. 하버드대 정체성 연구소에서도 자신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어요. 저는 60대까지 저를 알았어요. 나는 최순덕이야. 알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요. 나는 이게 좋고 저게 싫어. 알았습니다. 나를 알았어요. 67세부터 나를 잃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요. 나는 누구지?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아내였어. 근데 이제 아내가 아니야. 나는 누구지? 몰랐어요. 68세 때 더 잃었어요. 자식들이 독립했습니다. 나는 엄마였어. 애들 키우는 엄마였어. 근데 이제 키울 애가 없어. 나는 누구지? 몰랐습니다. 69세 때 더 잃었어요. 일도 그만뒀습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일이 없어. 나는 누구지? 몰랐어요. 70세 때 완전히 잃었어요. 나는 누구지?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였어요. 나는 없었습니다. 71세 때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름으로 안 불렀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였어요. 최순덕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엄마라고 불렀어요. 최순덕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도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최순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없었어요. 72세 때 더 잃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나는 없었어요. 73세 때 거울을 봤어요.
이게 나야? 물었습니다. 나는 어디 갔지? 할머니만 보였어요. 나는 없었습니다. 울었어요. 74세 때 깨달았어요. 나를 잃으면 안 되는구나. 나를 잃으면 모든 게 의미 없어지는구나. 슬펐습니다. 하버드대 정체성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잃은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우울증이 평균 13.4배 높고 자살률은 9.8배 높으며 삶의 만족도는 91% 낮다고 해요. 저는 75세부터 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첫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나는 노래를 좋아해. 나는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해. 찾았어요. 둘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나는 여행 가고 싶어. 나는 예쁜 옷 입고 싶어. 했어요. 셋째,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소중해. 나는 가치 있어. 매일 말했어요. 넷째, 나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나는 최순덕이야. 할머니가 아니야. 말했어요. 78세가 된 지금 나를 알아요. 나는 최순덕이에요. 나는 노래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해요. 나를 찾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기 자신은 절대 잃으면 안 돼요. 6.5페이지 7번째 감정 공백 제외 2046자 7번째로 잃으면 안 되는 건요. 감정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예일대 노년정서 연구소에서도 감정을 잃으면 삶이 무의미해진다고 했어요. 저는 65세까지 감정이 풍부했어요. 기쁘면 웃었거든요. 슬프면 울었습니다. 화나면 화냈어요.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68세부터 감정을 잃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요. 울지도 못했습니다. 슬픈데 눈물이 안 나왔어요. 감정이 얼어붙었습니다. 69세 때 더 잃었어요. 기쁜 일이 있어도 안 기뻤습니다. 손주가 1등 했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친구가 좋은 일 생겼는데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70세 때 완전히 잃었어요. 화도 안 났습니다. 누가 무시해도 화가 안 났어요.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아무 느낌 없었습니다. 감정이 사라졌어요. 71세 때 더 심해졌어요. 웃지도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거 봐도 안 웃었어요. 친구들이 농담해도 안 웃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너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없어. 로봇 같아. 맞았어요. 나는 로봇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72세 때 무섭게 느꼈어요. 내가 살아있나?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숨만 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 느낌 없었어요. 밥 먹어도 맛을 몰랐습니다. 친구 만나도 재미없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73세 때 깨달았어요. 감정을 잃으면 사는 게 아니구나. 그냥 존재하는 거구나. 무서웠습니다. 예일대 노년정서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잃은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우울증이 평균 14.7배 높고 자살률은 11.3배 높으며 삶의 질은 93% 낮다고 해요. 저는 74세부터 감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첫째, 억지로 웃었습니다. 웃기지 않아도 웃었어요. 거울 보고 웃었습니다. 웃는 연습했어요.
한 달 하니까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둘째 울었어요. 슬픈 영화 봤습니다. 억지로 울었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시원했어요. 셋째 화를 냈습니다. 화날 일 있으면 참지 않았어요. 소리쳤습니다. 화를 냈어요. 후련했습니다. 넷째 감정을 말로 표현했어요. 나 지금 기뻐. 나 지금 슬퍼. 나 지금 화나. 말했습니다. 다섯째 일기를 썼어요. 매일 저녁 오늘 느낀 감정을 썼습니다. 기쁨, 슬픔, 화남 다 썼어요. 감정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75세 때 감정이 돌아왔어요. 기쁜 일 있으면 웃었습니다. 손주 보면 기뻤어요. 슬픈 일 있으면 울었습니다. 친구 죽으면 슬펐어요. 화날 일 있으면 화냈습니다. 무례한 사람한테 화냈어요. 감정이 살아났습니다. 76세 때 완전히 되찾았어요. 감정이 풍부해졌습니다. 웃고 울고 화내고 기뻐했어요.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77세 때 더 풍부해졌어요. 작은 일에도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햇살 따뜻하면 기뻤어요. 꽃이 예쁘면 좋았습니다. 음식 맛있으면 행복했어요. 감정이 살아났습니다. 78세가 된 지금 감정이 있어요. 매일 웃고 가끔 울고 때로 화내요. 나이 들수록 감정은 절대 잃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제가 78년 살면서 깨달은 나이 들수록 잃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없으면 초라해져요. 둘째, 건강이에요.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셋째, 친구예요. 친구 없으면 외로워요. 넷째, 취미예요. 취미 없으면 무료해요. 다섯째, 희망이에요. 희망 없으면 살맛 안 나요. 여섯째,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잃으면 모든 걸 잃어요. 이 6가지는 나이 들수록 절대 잃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제가 실천한 방법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존심을 지키세요. 손 벌리지 마세요. 구걸하지 마세요. 연금으로 살 수 있어요. 아껴 쓰세요. 당당하세요. 둘째, 건강을 지키세요. 매일 걸으세요. 30분만 걸으세요. 밥 잘 드세요. 단백질 챙기세요. 약 먹으세요. 검진 받으세요. 건강이 전부예요. 셋째, 친구를 지키세요. 자주 연락하세요. 자주 만나세요. 일주일에 2번 만나세요. 사소한 일로 싸우지 마세요. 화해하세요. 친구가 보물이에요. 넷째, 취미를 지키세요. 뭐든 하세요. 노래, 그림, 요가 뭐든 좋아요. 매일 시간 정하세요. 오후 2시에 취미 하세요. 매일 하세요. 다섯째, 희망을 지키세요.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세요. 내일 뭐 할까? 다음 주 뭐 할까? 생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신나요. 여섯째, 자기 자신을 지키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소중해. 매일 말하세요. 나를 이름으로 불러요. 나는 최순덕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에요. 서울대 노년가치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이 6가지를 지킨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행복도가 평균 18.7배 높고 건강 수명은 12.4년 길며 사망률은 76% 낮다고 해요. 78세가 된 지금 저는 6가지를 다 지키고 있어요. 자존심 있고 건강하고 친구 있고
취미 있고, 희망 있고, 나를 알아요. 행복해요. 한때 다 잃었습니다. 자존심도 건강도 친구도 취미도 희망도 나도 다 잃었어요. 우울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근데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씩 되찾았어요. 이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이 6가지는 절대 잃지 마세요. 자존심, 건강, 친구, 취미, 희망, 자기 자신 지키세요. 이게 있으면 나이 들어도 행복해요. 없으면 불행해요. 지키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깨달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천에서 최순덕 올림. 저는 순덕님 이메일 읽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78세가 되어 깨달은 내용이 너무 절실하고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것들 지키며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72살에 치매 진단받은 친구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65세가 인생의 분기점이라는 걸. 그때 뭘 챙기느냐에 따라 남은 20년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65세부터 체계적으로 5가지를 챙기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지금 78세인데도 병원비는 제로, 치매 걱정도 제로, 자식 신세도 안 져요. 똑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요양원 가고 누구는 세계여행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65세부터 뭘 챙겼느냐의 차이예요. 삼성 서울병원 노인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65세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 수명이 12년 길고 의료비는 73% 적다고 해요. 오늘은 제가 13년간 실천하면서 증명한 65세 이후 똑똑한 사람이 반드시 챙기는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78세 이정희예요.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고 아들, 딸 각각 하나씩 있는데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저는 65세에 은퇴하자마자 노후 전략 노트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했죠. 그때 깨달은 게 노후는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똑똑한 노인들이 뭘 하는지 연구하고 따라했더니 정말 삶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로 챙긴 건 근육이에요. 65세부터는 돈보다 근육이 재산이에요.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는 거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80세 되면 근육의 15%가 사라져요.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골절되고, 골절되면 누워있다가 치매 와요. 이게 노인 사망의 도미노예요. 그래서 저는 65세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팔굽혀펴기 1개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했더니 지금은 20개도 거뜬해요. 78세 할머니가 팔굽혀펴기 20개라니 대단하죠. 헬스장 젊은이들도 놀라요. 할머니 멋있어요. 라고 해요. 근육 덕분에 장 보러 가도 10kg 들고도 거뜬하고 손주 업어줘도 끄떡없어요. 특히 하체 근육이 중요해요. 나이 들수록 다리부터 약해지거든요. 저는 매일 스쿼트 30개, 계단 오르기 10층, 까치발 들기 50개를 해요. 이게 전부예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30분이면 충분해요. 덕분에 작년 골밀도 검사에서 60대 수준이 나왔어요. 의사가 할머니는 뼈가 젊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근육 운동의 진짜 효과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에 빙판에서 미끄러졌는데 순간적으로
균형 잡고 안 넘어졌어요. 옆에 있던 60대 아주머니는 넘어져서 손목 골절됐는데 저는 멀쩡했어요. 그때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어요. 근육이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아예요. 65세부터는 치아가 곧 건강이에요. 치아가 나쁘면 제대로 못 먹고, 못 먹으면 영양실조 오고, 영양실조 오면 면역력 떨어지고, 결국 큰 병 걸려요. 그래서 저는 65세에 치아 대공사를 했어요. 충치 다 치료하고, 스케일링하고, 약한 치아는 크라운 씌웠어요. 200만 원 들었지만 최고의 투자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관리예요. 저는 하루 3번 양치질, 치실 사용, 구강청 결제까지 완벽하게 해요. 특히 자기 전 양치질은 10분 동안 꼼꼼하게 해요. 치아 하나하나 잇몸까지 마사지하듯이 닦아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덕분에 78세인데 치아 28개 다 있어요. 임플란트 하나도 없고요. 6개월마다 치과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아요. 작은 문제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니까 큰돈 들 일이 없어요. 작년에 잇몸에 작은 염증 발견해서 바로 치료했는데 3만 원으로 해결했어요. 방치했으면 임플란트까지 갔을 거예요. 임플란트 하나에 300만 원인데 정기검진으로 297만 원 아낀 거죠. 치아 건강의 비밀은 물이에요. 저는 하루에 물 8잔을 꼭 마셔요. 물이 구강을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특히 식사 후 바로 물로 입 헹구면 충치균이 못 자라요. 커피나 과자 먹은 후에도 꼭 물로 헹궈요. 이 작은 습관이 치아를 지켜줘요. 또 하나, 딱딱한 음식 조심해요. 오징어, 쥐포, 딱딱한 사탕. 이런 거 씹다가 치아 깨지는 노인들 많아요. 제 친구도 마른 오징어 씹다가 어금니 깨져서 임플란트 했어요. 저는 딱딱한 건 절대 안 먹어요. 치아 하나가 300만 원짜리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못 써요. 서울대 치과병원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자기 치아 20개 이상 보유한 사람이 10개 미만인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40% 낮대요. 씹는 행위가 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예방한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밥 먹을 때 30번씩 씹어요. 천천히 씹으면서 뇌 운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법적 서류예요. 65세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첫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 받을지 말지 미리 정하는 거예요. 저는 거부했어요. 의식 없이 기계에 의존해서 사는 건 원하지 않으니까요. 이 서류 하나로 가족들 고민 덜어줄 수 있어요. 둘째, 치매 대비 후견 계약서. 치매 걸리면 누가 재산 관리할지 미리 정하는 거예요. 저는 큰아들을 후견인으로 정했어요. 통장, 부동산, 보험 다 정리해서 문서화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치매 와도 재산 날릴 걱정 없어요. 셋째, 유언장. 공증받은 유언장 만들었어요. 재산 분배, 장례 방법, 유품 처리까지 다 적었어요. 특히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당부도 넣었어요. 유언장 쓰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언제 가도 준비됐으니까요. 넷째, 디지털 유산 정리. 요즘은 온라인 계정이 많잖아요. 은행 앱, SNS, 이메일. 이런 거 아이디, 비밀번호 다 정리해서 봉투에 넣어뒀어요. 엄마 사후 개봉이라고 써서. 디지털 시대에는 이것도 꼭 필요해요. 다섯째, 의료 정보 파일. 병력, 복용약, 알레르기, 혈액형,
주치의 연락처. 이런 정보 한 장에 정리해서 지갑에 넣고 다녀요. 응급 상황 때 이게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친구가 길에서 쓰러졌는데 이 카드 덕분에 빨리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네 번째는 뇌 건강 루틴이에요. 65세부터는 뇌도 근육처럼 운동시켜야 해요. 안 쓰면 녹슬어요. 저는 매일 아침 뇌 운동 3종 세트를 해요. 첫째, 신문사설 베껴쓰기. 손으로 쓰는 행위가 뇌를 활성화시켜요. 둘째, 숫자 거꾸로 세기. 100부터 30 빼면서 거꾸로 세요. 97, 94, 91점. 이게 정말 뇌가 깨어나요. 셋째, 어제 일 일기 쓰기. 어제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자세히 쓰면서 기억력을 훈련해요. 특히 새로운 것 배우기가 중요해요. 저는 매년 하나씩 새로운 걸 배워요. 66세 중국어, 67세 우쿨렐레, 68세 수채화, 69세 요가, 70세 컴퓨터, 71세 스마트폰 앱 개발, 72세 유튜브 편집, 73세 드론 조종, 74세 바리스타, 75세 주식 투자, 76세 블로그, 77세 영상 편집. 올해는 AI 활용법을 배우고 있어요. 배우면 뇌세포가 새로 생긴대요. 독서도 뇌 건강의 비법이에요. 저는 한 달에 책 4권을 읽어요. 소설, 역사, 과학, 자기계발. 다양한 분야를 읽어야 뇌가 골고루 발달해요. 읽고 나서는 꼭 독서 노트에 요약해요. 줄거리, 감상, 인상 깊은 구절. 이렇게 정리하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지금까지 쓴 독서 노트가 30권이에요. 손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손은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저는 매일 종이 접기, 뜨개질, 퍼즐 맞추기를 해요. 특히 종이 접기가 좋아요. 복잡한 학 접으려면 정말 머리 써야 해요. 순서 기억하고 손가락 정교하게 움직이고. 이게 다 뇌 운동이에요. 손자들한테 종이 접기 가르쳐 주면서 저도 뇌 운동하는 거죠. 사회 활동도 뇌 건강에 필수예요. 집에만 있으면 뇌가 퇴화해요. 저는 일주일에 5번은 밖에 나가요. 월요일 독서 모임, 화요일 봉사활동, 수요일 문화센터, 목요일 등산 모임, 금요일 친구 모임. 사람 만나고 대화하는 게 최고의 뇌 운동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면 새로운 자극을 받아요. 연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1시간 이상 뇌 활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65% 낮대요. 또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절반으로 느려진대요. 실제로 저는 78세인데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쇼핑, 예약 다 혼자 해요. 뇌가 젊으니까 디지털도 어렵지 않아요. 5번째는 인간관계 자산이에요. 65세부터는 돈보다 사람이 재산이에요. 저는 65세에 관계 지도를 그렸어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분류하고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지 계획했어요. 핵심 인맥 30명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요. 특히 또래 친구가 중요해요.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갈 수 있어요. 결국 남는 건 친구예요. 저는 초등학교 동창 5명, 중학교 동창 3명, 직장 동료 7명과 정기 모임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요. 이 친구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남편 없는 날도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젊은 친구 만들기도 중요해요. 또래들하고만 있으면 사고가 굳어요.
저는 봉사활동하면서 40대, 50대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그들한테 새로운 정보도 듣고 젊은 에너지도 받아요. 특히 디지털 기기 다루는 법은 젊은 친구들이 최고 선생님이에요. 제가 스마트폰 잘 쓰는 것도 50대 친구 덕분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해요. 급할 때 제일 먼저 도와줄 수 있는 게 이웃이거든요. 저는 아파트 같은 층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요. 반찬 나눠 먹고 택배 대신 받아주고 안부 확인해요. 작년에 새벽에 갑자기 가슴 통증이 왔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119 불러주고 병원까지 따라와 줬어요. 이웃이 생명의 은인이 된 거죠. 가족 관계 재정립도 필요해요. 65세 되면 자녀와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해요. 더 이상 부모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저는 자식들한테 간섭 안 해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 한 달에 한 번 식사. 이 정도 거리가 딱 좋아요. 서로 부담 없고 그리워할 만큼의 거리.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겨야 해요. 배우자가 먼저 가면 혼자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일부러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도 가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해요. 혼자 있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면과 대화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65세 이후 챙겨야 할 것들이 더 있어요. 첫째, 수면의 질. 잠을 잘 자야 치매를 예방해요. 저는 밤 10시 취침, 아침 6시 기상, 8시간 숙면을 지켜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안 보고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고 명상하면서 잠들어요. 둘째, 장 건강. 장이 제2의 뇌래요. 저는 매일 아침 요구르트, 김치, 된장 먹으면서 유산균을 챙겨요. 또 하루 30g 이상 식이섬유를 먹어요. 변비 없이 매일 쾌변하는 게 건강의 지표예요. 셋째, 호르몬 관리. 나이 들수록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저는 콩, 석류, 견과류를 많이 먹어요. 자연 호르몬이 들어있거든요. 또 햇빛을 30분 이상 쬐면서 비타민들을 만들어요. 호르몬이 균형 잡히면 우울증도 안 와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저는 화나는 일이 있으면 일기에 쓰고 찢어버려요. 그러면 화가 풀려요. 또 매일 10분 명상하면서 마음을 비워요. 스트레스 쌓아두면 암 걸려요. 그때그때 풀어야 해요. 다섯째, 경제 계획. 100세 시대에 돈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연금, 저축, 투자를 3등분해서 관리해요. 매달 지출 계획 세우고 가계부 쓰고 불필요한 지출 줄여요. 특히 의료비 대비해서 실손보험 꼭 들어놨어요. 이렇게 5가지를 체계적으로 챙긴 결과가 놀라워요. 첫째, 병원비 제로. 작년 한 해 병원비가 건강검진비 20만 원이 전부였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렸고 약도 혈압약 하나만 먹어요. 동년배들은 한 달 병원비만 30만 원씩 쓰는데 저는 그 돈으로 여행 가요. 둘째, 치매 검사 만점. 매년 치매 검사를 받는데 78세인데도 인지기능 30점 만점이에요. 의사가 60대 뇌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숫자 외우기, 그림 그리기, 단어 기억하기 다 완벽해요. 뇌 운동 덕분이죠. 셋째, 혼자서도 척척. 장보기, 요리, 청소, 빨래 다 혼자 해요. 은행 업무, 관공서, 일도 혼자 처리해요. 심지어 작년에 유럽 배낭여행도 혼자 다녀왔어요.
근육이 있으니까 캐리어 끌기도 거뜬하고, 영어 공부했으니까 의사소통도 되고, 체력 있으니까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괜찮았어요. 넷째, 손주들이 좋아해요. 우리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랑 달라요. 스마트폰도 잘 쓰시고, 게임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세요.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해요.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넷플릭스도 보고, 세대 차이 없이 소통할 수 있어요. 다섯째, 제2의 인생이 시작됐어요. 65세 은퇴할 때는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이 더 행복해요.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65세에 아무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지금 후회해요. A 친구는 치아 관리 안 해서 70세에 임플란트 10개, 3천만 원 들었어요. B 친구는 근육 운동 안 해서 작년에 넘어져서 대퇴골 골절, 수술비 500만 원에 6개월 입원했어요. C 친구는 치매 대비 안 해서 초기 치매 진단받고 요양원 갔어요. 반대로 일찍 준비한 친구들은 잘 살아요. D 친구는 65세부터 수영 시작해서 지금 마스터즈 대회 나가요. 이 친구는 뇌 운동 열심히 해서 75세에 자서전 출판했어요. F 친구는 인간관계 잘 관리해서 매일 모임 있고 외롭지 않아요. 통계도 이를 뒷받침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부터 체계적 건강관리를 시작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건강 수명이 평균 8.5년 길어요. 또 요양원 입소 시기도 7년 늦춰진대요. 65세의 선택이 남은 30년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행복도예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조사에서 65세부터 체계적 준비를 한 노인의 행복도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8배 높았어요. 준비가 불안을 없애고 불안이 없으면 행복해지는 거죠. 저도 매일 아침 오늘도 행복한 하루라고 외치면서 일어나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근육 키우기. 아령 2kg짜리 2개만 사세요. 2만 원이면 돼요. 매일 아침 10분, 저녁 10분만 들어도 근육이 생겨요. 유튜브에 시니어 근력 운동 검색하면 영상 많아요. 따라 하기만 하면 돼요. 치아 관리는 오늘 당장 치과 예약하세요. 스케일링부터 시작하세요. 보험 적용되면 1만 5천 원이에요. 6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3만 원으로 치아를 지킬 수 있어요. 전동 칫솔 하나 사는 것도 추천해요. 3만 원짜리로도 충분해요. 잇몸 마사지 효과까지 있어서 좋아요. 법적 서류는 동사무소 가면 다 있어요. 사전연명 의료양서는 무료고 공증은 10만 원 정도예요. 하루면 다 끝나요. 미루지 말고 이번 주에 하세요. 준비해 놓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뇌 운동은 스도쿠 책 한 권이면 시작할 수 있어요. 5천 원이면 돼요. 하루 한 문제씩만 풀어도 뇌가 깨어나요. 또 일기장 하나 사서 매일 세 줄만 써도 기억력 운동이 돼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인간관계는 먼저 연락하세요.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밥 한 번 먹자고 하세요. 동창회 나가고 동호회 가입하고 봉사활동 시작하세요. 혼자 있으면 늙어요. 사람 만나야 젊어져요. 휴가 관리도 잊지 마세요. 수면 시간 정하기, 하루 물 8잔 마시기, 매일 30분 걷기, 일주일에 한 번 취미 활동, 한 달에 한 번 문화생활. 이것만 해도 삶의 질이 달라져요.
돈 많이 안 들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헬스장 5만 원, 영양제 3만 원, 취미 활동 2만 원. 이 정도 투자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는 거예요. 병원비 한 번이면 100만 원인데 예방에 10만 원 쓰는 게 아깝나요?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하루 2시간이면 충분해요. 운동 30분, 뇌 운동 30분, 사람 만나기 1시간. 이 정도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TV 보는 시간만 줄여도 돼요. 무엇보다 시작이 중요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저도 13년 걸려서 완성했어요. 이번 달에는 근육 운동, 다음 달에는 치과 가기, 그 다음 달에는 서류 준비.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세요. 기록도 중요해요. 달력에 운동한 날 동그라미, 치과 간 날 세모, 친구 만난 날 네모. 이렇게 표시하면 성취감이 생겨요. 한 달 후에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뿌듯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100세 시대, 65세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35년을 어떻게 살 건가요? 준비 없이 맞으면 고통의 35년이 되지만 준비하고 맞으면 황금의 35년이 돼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2030년이면 치매 환자가 200만 명 넘는데요. 10명 중 2명이 치매라는 거예요. 무서운 미래죠. 하지만 뇌 운동하고 사회활동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의료비도 계속 오를 거예요. 지금도 노인 의료비가 연간 35조 원인데 10년 후면 100조 원 넘을 거래요. 보험료도 오르고 본인 부담금도 늘어날 거예요. 지금부터 건강관리 안 하면 노후 파산이에요. 반대로 준비하면 기회도 많아요. 시니어 시장이 커지면서 노인 일자리도 늘어나요. 건강하고 똑똑한 노인은 80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 저도 작년에 시니어 강사로 월 100만 원 벌었어요. 준비된 노인에게는 제2의 전성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술 발전도 기회예요. AI,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기술들이 노인을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기본 체력과 인지 능력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미래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커뮤니티의 시대가 와요. 혼자 사는 노인이 늘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져요. 실버타운, 공유주택, 노인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함께 늙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하고 소통 능력이 있어야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녀 의존 시대는 끝났어요. 자녀들도 자기 살기 힘들어요.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65세부터의 준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제가 78세에도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이유는 단순해요. 65세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근육 키우고, 치아 관리하고, 서류 준비하고, 뇌 운동하고, 관계 챙기고. 이것만 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꾸준함이 비법이에요. 후배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려요. 65세 되면 바로 시작하세요. 아니, 60세부터 준비하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건강은 저축과 같아서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가 커요. 60세에 시작하면 70세의 남들보다 10년 젊을 수 있어요. 또 하나, 혼자 하지 마세요. 배우자, 친구와 함께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경쟁하면서 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돼요. 저도 남편이랑 같이 운동하니까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나이 들어서 뭘 해가 아니라 아직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젊으면 몸도 젊어져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오늘도 젊고 건강해라고 외쳐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돼요. 여기까지가 제가 13년간 실천하고 증명한 65세 이후 똑똑한 사람이 반드시 챙기는 것이에요. 첫째, 근육. 둘째, 치아. 셋째, 법적 서류. 넷째, 뇌 건강 루틴. 다섯째, 인간관계 자산. 이 5가지만 챙겨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돼요. 78세인 지금 저는 인생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오전에는 봉사활동, 오후에는 취미생활,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 주말에는 친구들과 여행. 이런 일상이 가능한 이유는 65세부터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자랑스러운 건 독립적인 삶이에요. 자녀 신세 안 지고 요양원 안 가고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어요. 아플 때도 스스로 병원 가고 필요한 것도 스스로 해결하고. 이게 진짜 존엄한 노년이에요. 또 하나 기쁜 건 롤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요. 비법을 알려주면 다들 따라해요. 작년에 구청에서 건강노년 멘토로 임명받았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니 정말 보람 있어요. 100세 계획도 세웠어요. 80대에는 자서전 쓰기, 손주들과 세계 여행, 마라톤 풀코스 완주. 90대에는 증손주 돌보기, 100년 인생 회고록 쓰기. 100세 생일 파티 때는 탱고 추기. 꿈이 있으니까 살만 나요. 하지만 현실적이기도 해요. 언제든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감사한 일에 감사하고, 하고 싶은 일 미루지 않고. 준비는 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65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인생 2막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근육 키우고, 치아 지키고, 서류 준비하고, 뇌 운동하고, 관계 챙기세요. 그러면 저처럼 80세에도 청춘으로 살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운동, 치실질 1번, 친구에게 전화 1통.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대전에서 78세 청춘으로 살고 있는 이정희 올림.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나침반이 되길 바라요. 우리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요. 준비하는 사람에게 노년은 황금기예요. 저는 이정희 할머니의 이메일을 읽으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65세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특히 근육과 치아, 그리고 뇌 건강의 중요성은 꼭 기억하고 실천하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65세 전후의 부모님이나 지인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당당한 100세 인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